안녕하세요. 예, 논중과 추론의 이문논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다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이제 자녀분들이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도대체 입시를 좀 어떻게 준비할까?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논술을 당장 좀 시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우선 앞부분에 뭐 이런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물론 논술 강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 논술을 당장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논술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강의를 하는지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부모님들도 아실 텐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논술 이외에 다른 전형으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나 혹은 뭐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들은 사실 논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시작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 네 개는 뭐냐면은 어, 수시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로 4개 이상 지원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당장은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붙으면 좋고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정도를 준비할 거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 때 그 한두 개 정도 학교만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국어나 혹은 수학 중에 한 과목이 만점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정시만 파도 특정 과목 성적이 만약에 좀 잘 안 나온다고 하면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만점이 나왔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당장은 좀 수능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모든 대학에 관대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논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대학을 가도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논술 위에 다른 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합격할 자신이 없거나 그다음에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뭐 4개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적어도 논술로 3개 이상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국어나 수학 2개 중에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거나 모든 대학에 관대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성적보다 더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논술 수업들을 어떻게 조금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면 논술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제가 조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이게 논술도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 어떻게 보면 그 독해 위주의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그 대학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독해를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눠서 논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느냐? 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애들 왜 서술형 문제 풀잖아요. 요거에서 약간 좀 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네 개의 독해를 이렇게 보시면은 독해의 깊이가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나요? 아니면 위로 갈수록 깊어지나요? 아래로 갈수록 좀 깊어지죠. 예를 들어 왜 부모님들도 이런 경험 좀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 친구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분이 어, 나보다 잘 사는데 항상 밥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돈 많은 친구분이 자기가 밥 산다 그래가지고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 얘기는 뭐죠? 돈을 이번에도 네가 내란 얘기죠. 이 추론적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비판을 하게 되겠죠. 비판을 하게 되겠죠. 네가 친구냐부터 시작을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의적 독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은 많은데 항상 밥값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이 친구에게
박밭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창의적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애들이 실제 이걸 논술 문제로 조금 적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이 어디일 것 같아요?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중에. 이게 추론에서 많이 막혀요. 추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논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독해에 맞춰서 6개 유형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나눌 수가 있는데, 추론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6개 중에 얼추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논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에는 논술 문제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 2번 문제는 추론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 3은 비판, 4는 창의,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가 세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논술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문항이 좀 줄어들면서 이 각각의 어떤 독해와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좀 묶여서 문항수를 줄여서 출제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대학에서 이 독해를 4개로 나누고 그 독해를 테스트하는 문제 유형들을 6개로 나눠서 시험을 보니까, 우선 논술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은 크게 이제 유형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제가 요약, 비교, 설명,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창의적 독해에 들어갔던 자기견해, 해결책을 쓰거나 혹은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 이렇게 6개로 전부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업들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이 6개의 유형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애들한테 요약시킬 때, 사실적 독해를 시킬 때 기본적으로 포맷들을 갖고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이 6개 문제의 유형별 어떤 독해하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유기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들을 이 문제 유형별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뭐가 가능하냐?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해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뭐가 좀 있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애들 합격 당락은 독해력과 논리 구성 능력에서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논술이 뭐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높나요, 낮나요?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그럼 어차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 써야 붙는 건데, 독해와 구조가 다른 친구들하고 사실 조금 이제 비슷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 친구보다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사례로 들면, 이 지금 보시는 게 학생 답안이거든요. 근데 이 답은 올해 11월인가? 작년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합격했던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답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당시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어서 경쟁률 한 200대 1을 뚫고 들어갔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도 장하죠. 그래서 합격 축하한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뭐 다시는 연락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11월 달쯤에 연락이 오더니 한양대학교의 우수답안에 선정이 돼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고,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답을 저보고 꼭 봐라라고 하면서 캡처를 해서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한양대학교 지원자 인문계열 전체 중에서 가장 잘 쓴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을 했어요. 작년에 갖췄던 친구인데, 자,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뭐냐면, 경쟁률 예를 들어 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막 200대 1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독해하고 구조만 가지고선 사실 다른 친구들을 이기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 기본적인 독해와 구조가 만약에 차이는 물론 대부분 여기서 나겠지만 비슷하다면, 그러면 표현력이나 문장력에서도 합격 당락이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문장을 잘 써서 나쁠 건 없으니까 표현력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논술에서 조금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한 10분 정도 시간들을 두고 애들한테 10잔말 퀴즈식으로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연습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말 퀴즈 안에 또 어떤 것도 좀 있냐면, 그 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사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애들한테 좀 나눠줘요. 사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와 그다음에 각각의 이론들, 논술 문제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2개의 입장들을 가지고서 논술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제와 이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법에선 이런 주제와 이론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선 이런 주제와 이런 이론들이 나오니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서 충분히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조금 알고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독해력도 조금 높아지고 그리고 표현력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좀 제가 소개를 했냐면 제 왜 브로셔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디테일이 다른 강의라고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좀 제가 디테일이 다른 강의를 지향한다라고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표해석 문제를 풀 때 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요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 빨간 글씨 옆에 보게 되면 제가 옵션이라고 써놓고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다른 분석 시도가 가능하면 이렇게 가라라고 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읽고 조금 남들보다 다른 지점들을 조금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어쨌든 변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심층적이고 조금 창의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시도해 보라. 그래야 다른 친구들하고 답안에 차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좀 이제 개성이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디테일 개성.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문제 유형에 따른 독해와 구조들을 익혀서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디테일이 좀 다른 강의, 좀 학생들이 어떤 답안들을 다른 친구들하고 답안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강의들을 좀 지향하고요. 이렇게 얘를 통해서 이제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이건 이제 제가 기울이는 노력이고요. 애들이 조금 갖춰야 될 자세가 좀 있습니다. 학생의 준비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이제 수업이 1월 9일 화요일 날 저녁 6시 이제 제 수업이 좀 개강이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딱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이 준비물은 바로 뭐냐면요. 다음 장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까지 이제 합격자 추합이 있어가지고서 애들 그 합격자들 이렇게 좀 모으고 있는데 좀 기억이 나는 친구들 그리고 연락이 온 친구들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을 조금 이제 소개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연도를 보시면은 올해 합격한 친구겠죠. 그리고 중앙대학교 합격자입니다. 이 친구는 올해 한 달 정도는 다른 학원에서 이제 논술 수업을 이렇게 좀 듣다가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옮겨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좀 있냐면은 성실해요. 성실해요. 특히 수업 시간에 지각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다시 쓰기를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준이라는 친구인데 중앙대학교가 1지망이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웃긴 건 이 친구의 1지망은 중앙대학교였지만 논술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인서울 정도만 합격해도 본인은 들어갈 의향이 있다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쓴 걸 보게 되면 이제 숭실대학교도 썼었고 그 다음에 뭐 홍익대학교도 썼었고 그런 친구인데 웃긴 건 숭실대학교는 예비 받았고요. 홍익대학교도 예비를 받았는데 중앙대학교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마다 논술 문제가 특정 대학교 논술 문제가 자기하고 좀 잘 맞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학교 국문과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올해 학교에서 제가 논술 수업들을 출강을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게 좀 인연이 돼서 학원에서 수업을 좀 계속을 했고 꾸준히 좀 노력해서 이제 국문과 들어간 친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동국대학교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오프라인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논술 수업과 수능 과목 수업이 제 수업하고 이렇게 좀 충돌이 돼가지고서 항상 수업을 영상으로 신청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논술 클리닉 시간이라고 따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 빼고 나서 수업 당일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애들이 시간 되면 따로 불러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따로 봐주는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애들이 이 친구가 다시 쓰기를 항상 해와서 다시 쓰는 것만 첨삭을 받고 항상 강의는 영상으로 들었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대단하죠. 수업을 영상만 가지고서 합격했던 친구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대에 붙은 친구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합격했죠. 이 친구는 제가 처음부터 가르쳤을 때 좀 뭐가 좀 있었냐면 글의 기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쓸 때하고 못 쓸 때하고 좀 편차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서 이 친구는 확실하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4명들 있잖아요. 이 합격한 친구들 4명. 공통점은 합격이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매해 느끼는 거거든요. 공통점은 이거예요. 다시 쓰기를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입니다.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논술이 아무리 해도 뭐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정답을 지향하는 시험이긴 합니다만 숫자하고 글은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은 자꾸 써야 늡니다. 숫자는 명확하지만 사실 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상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은 자꾸 써야 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쓰기를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학교가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뭐 동대 이 정도 학교잖아요. 근데 요 라인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내신은 3.0 넘어가고 뭐 5.0까지 가는 친구들, 뭐 요것보다 좀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정말 잘 나오는 친구는 뭐 2.5 정도 평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평시 등급이라고 하죠. 34, 34, 44, 44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보통 요 중경외시 홍동건축 라인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제 수능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으니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문제를 풀고 애들이 글 쓰면 처음부터 잘 쓰는 친구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릴라이팅을 시키거든요. 집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에서 수능 공부한다고 항상 이런 핑계로 릴라이팅을 제대로 안 해온 친구들이 요 학교, 중위권 정도 학교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하고 논술 중에 무게 중심은 수능이 더 큰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네가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논술 다시 쓰기를 못했구나. 라고 해서 좀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안 해왔다고 애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의 대부분은 뭐냐면 수능도 걱정하고 논술도 걱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은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어디서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것도 일종의 보면 능력인데 호연지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외대 합격한 친구가 그 논술 같은 경우에도 매해 모의 논술을 보거든요. 수능에서도 그 모의고사를 보듯이 이 친구가 심지어 뭐도 봤냐면 이제 뭐 학교는 외대 썼지만은 뭐 광운대학교 이런 데 모의 논술 지원해 갖고 자기 논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막 테스트를 했어요.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죠? 뭐 1번 문제는 뭐 1등급, 2번 문제는 뭐 5등급 이렇게 나왔었던 친구인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전 딱 이거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시 쓰기 하나만 해올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준비물은 다시 쓰기를 조금 열심히 해올 수 있는 정도의 성실성 요것만 있으면 저하고 한번 열심히 해서 합격 가능성 한번 좀 열심히 높여보죠. 제 수업은 이제 보시다시피 1월 9일 날 좀 개강이고요. 그다음에 저녁 6시 개강을 하는데 인원을 뭐 이제 마감 제한을 두지 않고 받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14명 정도만 조금 마감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이제 중위권 친구들 성적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와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이제 이런 친구들 조금 더 제가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인원 수들을 좀 제한을 했고요. 시간대 화요일날 조금 되시면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한번 합격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